반갑습니다.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금융탐정이 되어서요. 거의 100년에 달하는 시장의 역사를 사건 파일처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이죠.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면 먼저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게 순서거든요. 자, 그럼 모든 금융탐정에게 꼭 필요한 필수 도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과거의 풍긴 수익률과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탐정 도구는 바로 평균 수익률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자산이 보여준 전형적인 성과를 딱 하나의 숫자로 깔끔하게 파악할 수 있죠. 네, 지금 보시는 이 간단해 보이는 공식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도구, 산술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모든 기간의 수익률을 싹 더해서 기간수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걸로 자산의 과거 성과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숫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이건 그냥 매년 수익률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연도수만큼 나누면 되는 거네요? 여기 예시에서는 83.4%를 5년이니까 5로 나눠서 평균이 16.7%가 딱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하지만 이 평균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수익률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순탄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험난했는지도 알아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표준편차라는 두 번째 도구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 공식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각 연도의 수익률이 우리가 구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 변동성의 평균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투자 수익률의 흔들림 또는 출렁임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럼 확실하게 정리하자면요.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건 어떤 특정 연도의 실제 수익률이 우리가 계상했던 그 평균 수익률하고 아주 많이 다를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요.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업용 비행기를 타는 것과 스릴은 넘치지만 엄청나게 덜컹거리는 고개 비행기를 타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제 도구도 손에 넣었겠다. 한번 제대로 사용해봐야겠죠? 1927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제 역사적 기록에 이 도구들을 직접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여기 대형주, 회사채, 그리고 국채가 있죠. 각 자산군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 사이의 관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와, 이걸 차트로 보니까 변동성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주식의 위험,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국채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높군요. 그런데 그만큼 평균 수익률도 주식이 훨씬 더 높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분포도를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주식 수익률은 그래프가 아주 넓게 퍼져 있는 반면에 오른쪽 국채 수익률은 굉장히 좁은 범위에 딱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 보상 상충 관계라는 원칙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주식시장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흥미롭게 발전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주식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네,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야기는 또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형주와 소형주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또 재무적인 특성에 따라 가치주와 성장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소형주하고 가치주가 더 높은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긴 했는데 동시에 변동성도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네요. 여기서도 위험과 보상의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건은 거의 해결된 것 같죠? 높은 위험은 높은 보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이 과거라는 존재가 사실은 완전히 믿을 만한 증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여러 패턴들은
분명히 강력한 단서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증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 기록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은 경고가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요, 이론적인 정규분포 곡선의 저 양쪽 꼬리 부분, 우리가 팻테일이라고 부르는 이 극단적인 사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이 영역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블랙스완이 출현하는 곳이죠. 이로써 우리는 마지막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춰주는 수정구슬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지도인 것은 분명하죠. 결국 우리 금융탐정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위험과 보상의 관계를 철저히 이해해야 돼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입니다.